여러분, 우리는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가까워지면 또 상처를 받기도 하니까요.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저에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거의 매일 연락하면서 지냈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오해 하나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제 메시지를 늦게 답장한 게 서운하다고 느껴서 괜히 툴툴댔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런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충격이었죠. 내가 이만큼 신경 쓰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숨 쉴 공간조차 주지 않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람 관계에서 거리란 뭘까요? 누군가는 거리를 두는 게 차갑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거리를 너무 좁히는 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거리를 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솔직하고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이니까 서운하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꽤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깊고 소중할수록 기뻐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작은 일에도 더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싫다는 의미로 쓰인 건 아니에요. 너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실망하는 그 복잡한 감정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무게라고 볼 수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운함을 더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가 높아서 실망도 크기 때문이에요. 낯선 사람이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그건 마치 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죠.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관계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가트맨은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은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랑의 표현이나 거창한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일상 속 작은 무례나 사소한 실망이 쌓여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에 연락을 깜빡했거나 연인이 내 농담에 무심하게 반응한 상황처럼요.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서운했던 게 아니라 너라면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하는 기대가 무너진 것에 상처받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암묵적 기대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이해할 거야 라는 환상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둘 다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너무 가까워지면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친한 친구가 나를 챙겨주지 않을 때, 가족이 내 이야기를 대충 듣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쑥 서운한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그 서운함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서운함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아마도 이런 생각 아닐까요? 상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더 자주 표현하고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리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일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이에서 느꼈던 서운함이 어떤 순간이었나요? 그 서운함 속에 어떤 기대가 숨어 있었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의 거리가 웬 말이야? 진짜 가까우면 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솔직하고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는 배려와 존중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결코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그 사람이 자기답게 있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방식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챙겨주고 자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녀는 때로 부모가 물러서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 작가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가끔은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 법이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가까워지면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기도 해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고 모든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나친 밀착은 결국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오히려 가끔은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둘 때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존 레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세계가 유지될 때 더 건강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도 연인 관계의 갈등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시간과 공간 두기를 강조합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서 싸움이 반복될 때 잠시 물러나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자율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죠. 둘째,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감정, 생각, 방식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셋째, 갈등 완화입니다. 거리가 있을 때 불필요한 간섭이나 작은 오해가 줄어들 수 있죠.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은 물러서야 더 오래 가까울 수 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숨 쉬기 위해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관계도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지고 결국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거리두기는 끝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또 괜히 차갑거나 무심해 보일까 걱정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리 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보통은 가장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암묵적인 기대를 품곤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왜 내가 힘든 거 모르니? 하지만 상대는 사실 그 힘든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오해는 인간관계의 최대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해. 내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처럼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이야기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은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는 상호 호기심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다시 발견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냅다 붙잡고 해결하자고 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갖고 서로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함께 있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처럼 잠시 물러서기는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는 자유와 책임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계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경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간섭하고 싶어 하고 연인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끝없이 파고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자신도 자율성을 찾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은 꼭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나 대신 그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작은 질문들이 쌓여서 건강한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하거나 무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대를 잃기보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나친 거리두기는 무관심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결국 거리는 배려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로 변질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된다. 그만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리를 둔다면 난 너에게 관심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생기죠.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갑자기 대화에 소극적이 되거나 나는 내 일에 관여하지 않을게라며 아예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존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미국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인간의 애착 이론에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온전한 정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적절한 연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넌 내 일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독립심을 기르기보다 나는 부모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무심하게 행동하면 상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두기와 무관심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존중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무관심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사라진 상태죠.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다. 사랑이란 상대에게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리를 둘 때도 상대에게 나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짧은 메시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지나친 거리두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소통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물을 줘야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 조정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소통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소식을 주고받는 걸 편안해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소통 방식에 맞춰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짧은 메시지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상대가 이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의 균형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 막히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어져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그 절묘한 지점이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연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거리를 두되 그 연결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나치게 거리를 둔 적이 있었나요?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이 서운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거리라는 말은 어딘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울수록 좋고 무조건 붙어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거리는 단절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허락할 때 그 안에서 이해와 존중이 피어나죠. 가까울 땐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필요할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복될 때 관계는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그 자유 속에서 더 단단히 연결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친구와 연인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숨 막히게 만들지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잊히게 만들지도 않는 그 미묘한 균형. 그 균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다가가서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멀어져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좋은 관계란 다가가고 물러서기를 반복하며 조화를 찾는 과정이니까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흔들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관계에는 어떤 거리감이 필요할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거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균형을 다시 맞춰볼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가까워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